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3월 1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에 대한 내용들을 알자지라 통신을 통해서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달라, 지정을 해달라 했지만 백악관은 비행 금지 구역을 시행하면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거부했습니다. 자, 현재 이 상황은 미국이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버리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3차 대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은 특별한 내용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또 추후 다시 이렇게 회담을 가지기로 했지만 현재까지는 큰 소득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입장과 행동을 보면 큰 기대를 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재 상황은 미국, 영국, EU, 캐나다 이런 기타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현재 민간인 사상자가 14명, 어린이를 포함해서 35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리고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 대략 5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나라로 탈출을 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파와 UEFA는 러시아의 국제 축구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에서는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고려해서 더 배트맨 영화 아시죠? 러시아 개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3월 3일 러시아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러시아인들은 타임라인에 뒤처졌다고 미국 의원이 말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미 민주당 상원 의원은 기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장비 및 물류 실패뿐 아니라 치열한 저항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망각하는 부분이요,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한 보급과 생산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제재를 거의 전 세계 강대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 전쟁 물자를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리고 보급품이라든지 식량 모든 부분에서 러시아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도로까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역시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카드 역시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결과 결제 네트워크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차단했답니다. 그러면 러시아인들의 불안함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전쟁을 시작한 나라에 대한 이러한 제재는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어떤 기관이 차단되었는지는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구호를 위해서 2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게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또한 호주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5천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외교관들은 아랍에미리트 UAE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에 모스크바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 투표를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관들이 아랍에미리트 UAE에다가 러시아와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은 아랍에미리트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2차례 기권한 것은 러시아의 찬성표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우리는 에미리트 항공에 매우 화가 나고 러시아와 더러운 거래를 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이거나 또 이런 찬성 반대표를 내게 되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역시도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디즈니 역시도요, 러시아 영화 개봉을 중단했습니다. 디즈니는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러시아 극장에서 영화 개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태권도 협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명예 태권도 블랙벨트를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함께 러시아 국기와 국가를 행사에서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세계 럭비 기구도 러시아와 벨로루시 공화국이라 하죠. 러시아와 벨로루시 역시도 경기에서 모든 국제 럭비 경기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시를 밀어냈습니다.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와 벨로루시는요. 참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회원 자격조차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월드 럭비는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행동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키예프 대사는 러시아가 월요일 우크라이나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열압폭탄이라고도 하는 이 무기는 주변 공기의 산소를 사용하여 고온 폭발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기존 폭발물보다 훨씬 더 긴 지속 시간의 폭발파를 생성합니다. 마카로바는 미국 의원들과 만난 후 러시아는 오늘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된 진공폭탄을 사용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가하려는 피해가 점점 더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된 진공폭탄을 러시아가 지금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러한 기본적인 협약이라든지 룰을 러시아가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심한 제재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서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많이 간섭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러시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는 회담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포격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글로벌 공항과 항구에서 러시아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공격에 대한 처벌로 러시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항구와 운하, 전 세계 공항에서 러시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에 러시아 미사일, 비행기 및 헬리콥터에 대한 하늘의 완전한 폐쇄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러시아에 대한 석유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게는 대전차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와 업그레이드된 탄약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타와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그의 과도 정치에 큰 도움이 된 산업인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원유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우리의 의도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은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 지원을 강화하고 칼 구스타프 대전차 무기 시스템 100개와 로켓 2000개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스페이스 X 설립자 일론 머스크에게 트럭 뒤에 상자 사진과 함께 장비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 X가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 액세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년 동안 구축해온 위성 기반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이상적으로 적합하다고 마케팅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UN 주재 키예프 대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병원, 이동 여단, 구급차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대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에서 이것은 정당한 안보 우려를 가진 국가의 행동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러시아의 행동입니다. 토론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전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도 범죄가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 해서 모든 행동들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한다 해서 상대방의 약자들과 어린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전쟁의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행동들은 전쟁을 넘어서 전쟁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될 무기와 또 공격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 약자들을 대상들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륙일 뿐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국제방위군에 합류하려 하는 러시아 군대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편에 서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요건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고령은 화요일부터 발효되면서 계엄령이 발효되는 한 계속 유효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도 EU 내 러시아 국영 언론 접근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러시아 국영 언론인 RT와 스푸트니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타의 글로벌 업무 책임자인 닉 클레그는 월요일 오후 트위터에 소셜미디어 회사가 많은 정부와 EU로부터 러시아 국영 언론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